일부 인도, 일본 제치고 세계 4위 경제권 진입. 이번 주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뉴스는 인도입니다. 인도가 명목 GDP 기준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4위 경제권에 올라섰습니다. 오랫동안 유지되던 일본의 순위가 바뀐 상징적인 순간입니다. 인도 경제 규모는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습니다. 젊은 인구 구조가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힙니다.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기지가 인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국 리스크를 분산하려는 움직임이 큽니다. IT 제조업 서비스업이 동시에 성장 중입니다.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항만, 공항 건설이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소비 시장도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중산층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빈부 격차 문제는 여전히 과제입니다. 물가 관리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럼에도 성장 추세는 분명합니다. 일부에서는 독일 추월 가능성도 언급합니다. 인도가 세계 3위 경제권이 될 가능성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이제 신흥국을 넘어 핵심 국가입니다. 2부 중국 제조업 활동 9개월 연속 축소 전망. 두 번째 뉴스는 중국 경기 둔화 신호입니다. 중국 제조업 PMI가 9개월 연속 수축이 예상됩니다. PMI 50 미만은 경기 위축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기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둔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내수 소비 회복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수출 역시 예전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수요 둔화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도 부담 요인입니다. 기업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고용 시장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책을 검토 중입니다. 금리 인하와 재정 지출 확대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효과에 대한 의문도 큽니다. 과거처럼 강한 반등은 어렵다는 시각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줍니다. 원자재 수요 감소 우려가 커집니다. 중국 경제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여전히 큽니다. 3부 이란 중앙은행 총재 교체와 경제 불안. 세 번째 뉴스는 중동 지역입니다. 이란이 중앙은행 총재를 전격 교체했습니다. 배경은 심각한 경제 불안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통화 가치도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중앙은행 수장이 희생양이 된 셈입니다. 정책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구조적 문제는 여전합니다. 국제 제재가 경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외화 유입이 제한적입니다. 재정 여력도 부족합니다. 중앙은행 교체만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중동 지정학 리스크도 겹쳐 있습니다. 유가와 연동된 변수도 큽니다. 시장은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란 리스크는 글로벌 시장 변수입니다. 중동 경제 불안은 계속 주시 대상입니다. 4부 미국 자금 세탁 제재 위반 벌금 급감. 네 번째 뉴스는 미국 금융 규제입니다. 미국 내 금융 범죄 관련 벌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 약 61% 감소한 수치입니다. 자금 세탁과 제재 위반이 대상입니다. 금융권에는 이례적인 변화입니다. 규제 완화 기조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집행 강도가 약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은행과 금융사는 부담이 줄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익성 개선 요인입니다. 하지만 장기적 리스크는 남아있습니다. 규제 공백이 범죄를 키울 수 있습니다. 정치적 환경 변화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감독 당국의 우선순위가 달라졌습니다. 국제사회의 시선도 중요합니다. 달러 금융 시스템의 신뢰 문제입니다. 향후 정권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 규제는 항상 순환합니다. 완화 다음엔 강화가 옵니다. 시장은 이 흐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금융주는 단기 호재로 반응했습니다. 5부 원자재 시장 변동성 확대. 다섯 번째 뉴스는 원자재 시장입니다. 금과 은 가격이 급등했다가 조정받았습니다. 안전자산 수요가 한때 몰렸습니다.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동시에 유가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중동 지정학 리스크가 영향을 줬습니다. 공급 차질 우려가 다시 부각됐습니다.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자 심리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금리는 여전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달러 흐름도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도 존재합니다. 산업용 수요는 중국 경기와 연결됩니다. 원자재는 글로벌 경제의 온도계입니다. 최근 움직임은 불확실성을 반영합니다. 단기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입니다. 투자자들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졌습니다. 원자재 시장은 당분간 요동칠 전망입니다. 글로벌 뉴스에 가장 민감한 영역입니다. 6부 베네수엘라 정치 경제 리스크 부각. 여섯 번째 뉴스는 베네수엘라입니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이송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정치적 충격이 큰 사건입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대표적인 산유국입니다. 정치 불안은 원유 공급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유가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동시에 신흥국 리스크가 부각됩니다. 외국인 투자 심리는 더욱 위축됩니다. 통화 가치와 국채 가격도 압박을 받습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도 변수입니다. 제재 강화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중남미 지역 전반에 영향이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한 사건이 여러 시장에 파급됩니다. 투자자들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단기 해결은 어려워 보입니다. 글로벌 시장은 이 사안을 예의주시 중입니다. 지정학 리스크는 항상 변수입니다. 7부 완만한 성장 vs 인플레 지정학 리스크. 마지막 뉴스는 세계 경제 전체 흐름입니다. 글로벌 경제는 완만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3%대 초반으로 전망됩니다. 침체는 피했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각국 통화 정책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정학 리스크도 상존합니다. 중동과 동유럽 이슈가 남아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기업들은 투자에 신중합니다. 소비 회복 속도도 국가별로 다릅니다. 신흥국과 선진국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균형을 찾는 중입니다. 급성장은 없지만 붕괴도 없습니다. 이런 환경이 가장 어렵습니다. 정책 판단이 중요해집니다. 투자자에게는 선별의 시기입니다. 리스크 관리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2026년 세계 경제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